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원숭이띠가 기해년을 맞이했을 때 전반적인 운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원숭이띠의 기해년 운세를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원숭이띠 신생으로 태어났을 때 어떤 공통적인 현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기해년의 운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신생이 태어났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의 특성을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신이라는 글자가 주는 어떤 에너지원, 이런 것들을 관측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를 보통 강한 활동력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태어날 때 띠라는 에너지로 갖고 태어났다는 의미는 강한 활동력을 갖고 있는데, 강한 활동력이라는 의미를 또 한 번 해석을 해보면 이것은 내가 성장 과정에서 강한 활동력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랄 때 이 사람은 성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부모님의 슬하에서 자라면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지요. 부모님의 마음속에서는 아들이 또는 딸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것도 제약하고 저것도 제약하고 어떤 위험한 일은 아예 하지 못하도록 만류하기도 하고, 어머님이 살아왔던 또 부모님이 살아왔던 인생의 경로 속에서 힘들었던 부분을 자녀들은 겪지 않고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녀를 그 부모님의 뜻대로 어떤 성장시키려고 하는 이런 환경이 조성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숭이띠로 태어난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빠른 성장이나 다양한 자기 삶의 앞으로 방향을 봤을 때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강한 활동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요, 다양한 도전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깨닫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도전 속에서는요, 다양한 내가 내 집안에서 또 내 어릴 때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낯선 곳에서 어떤 도전이나 경험을 해보기도 하고요. 낯선 사람들 속에서 내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고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도끼를 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한 활동력과 이런 것들이 보증될 수 있는 환경은 사실은 좀 객지 성장이 됐을 때 원숭이띠는 성장, 또 성공이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릴 때 부모님의 품에서 떨어져 나와서 할머니 손에 자라거나, 아니면 어릴 때 지방에 집이 있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내가 대도시나 서울로 가면서 자취생활하면서 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유학을 가서 거기서 낯선 곳이나 낯선 사람과 경쟁하면서 나 자신의 어떤 능력을 개발하는 힘을 스스로 터득할 때 이 사람은 상당히 빠른 발전을 할 수 있는 토양을 갖췄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 갖다가 과거에는 그냥 다 뭉뚱그려서 영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영마라는 의미는 강한 활동력을 의미합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쫙 성장해 나오는 것과 정반대의 개념인 것이죠. 성장하는 것 따로, 교육받는 것 따로, 내가 활동을 펼치는 것 따로, 또 시집장가를 가면 내가 독립하는 삶에 따로, 직업 따로, 이런 것들이
신생으로 태어났다는 어떤 운명적 한계성을 갖고 있게 되고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자, 신생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신생은 어떤 애정 문제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참 정이 많습니다. 또 생각도 깊습니다. 신생으로 태어났을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연정을 품는다거나 짝사랑을 한다거나 어릴 때 선생님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여학생이나 남학생이 그 교회에서 만난 오빠나 어떤 누나들 아니면 동생들 이성 친구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혼자만의 다양한 상상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풀리면 강한 감수성으로 작용을 하면서 나만의 사랑과 나만의 어떤 연정으로 발전시켜서 그것이 문학적으로 표현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것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을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것도 신생에 태어난 사람들의 어떤 운명적 특성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신생으로 태어난 사람 같은 경우는 애정의 왜곡, 애정으로 인한 아픔이 한 번쯤은 있겠구나. 그게 정상이겠구나. 그러면서 사람이 성장해 나가구나 하는 것 같다가 사주를 보는 순간, 원숭이띠라는 것을 보는 순간 이미 알아챌 수 있는 것입니다. 신생으로 태어난 사람의 공통적인 현상은 또 하나를 보면 자기가 그 성공하는 과정 속에서요, 절대 한우물을 파는 전략은 쓰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한우물을 파서 성공하는 유형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A라는 일을 하면서 이게 잘 될 때 B라는 일을 준비해서 A라는 일에서 B라는 일로 옮겨 타야 됩니다. 또 B라는 일이 잘 될 때 C라는 일을 준비해서 이쪽으로 옮겨 타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처음에 취업을 해서 거기서 승승장구할 때 이 사람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거나 나와서 창업을 하면서 전혀 다른 길을 걸으면서 여기서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이 사람이 창업을 했다고 하면 거기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려고 하는 시기라면 새로운 상품이나 새로운 영역에 뛰어들어서 또 다른 창업을 하는 것들이 이 신생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숭이띠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세 가지의 운명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이 원숭이띠시라면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가? 만약에 이렇게 살아왔으면 인생이 그래도 수월하게 잘 풀릴 것이고,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면 인생에 뭔가 자꾸 막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난 해에 어떤 띠가 갖는 어떤 계절적 어떤 상황적 의미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원숭이띠가 기해년을 맞이했을 때 전반적인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운세는 보통 띠만 갖고 기해년이라는 걸 운세를 해석할 때는 사주의 다양한 여러가지 관법들 중에서 12신살론이라는 것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12신살론을 적용할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12신살론의 발전 과정을 보면 민간에서 발전적으로 왔습니다. 자, 사주학의 발전 과정이 어떤 학계를 통해서 발전되었던 이론이 있는가 하면 민간에서 전수되어 온 이론도 있고요.
요것이 학이라는 개념으로 발전됐고 요것은 술이라는 개념으로 발전됐습니다. 그런데 이 학계와 민간에서 발전된 것의 차이가 뭐냐면 학계에서 사주학을 발전시켰던 사람들은 그 당시의 최고의 학자들입니다. 삶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울 만큼 배웠고 그 시대에서 최고의 권력도 가져본 사람이 벼슬에서 은퇴 이후에 명리학에 심취하면서 이걸 발전시켰던 것이 학계의 이론으로 책으로 남았던 것이고요. 민간에서는 그 시대에 어려운 사람들을 어떤 위로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길을 제시했던 어떤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민간의 어떤 이론을 발전시켰던 사람들은 그 시대에서 소위 말하면 권력을 얻거나 학식이 풍부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민중들의 삶을 위로하고 너의 겪는 어려움이 너의 잘못이 아닌 이런 상황의 잘못이기에 꿋꿋하게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또한 네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으니 어떤 굿이나 그 부정을 통해서 어려움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해왔지만 그런 것들이 돈과 연계되면서 부정적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계를 주로 많이 썼던 사람들은 이 민간에서 썼던 방법을 잘 안 쓰는 것도 어떤 학계를 정통적으로 공부했던 사람들의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실제로 사주를 갖다 보다 보면 이 술이라는 것, 민간에서 많이 썼던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맞아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민간에서 썼던 12신살론을 채용은 하되 현대적인 의미에서 재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12신살론에서 제시하는 많은 신살들, 12개의 신살들이 그렇게 좋은 것이 많이 없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좋은 것이 많이 없다면 사람들의 수명이 80세, 90세까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민간에서 사용됐던 12신사를 채용을 하되 현실적, 현대에 맞도록 재구성해서 여러분들한테 의미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12신살로를 갖다 통해서 원숭이띠가 기해년을 맞이했을 때 알아보는 것이 관점이 뭐냐면 망신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주에 관심이 없은 사람들도 망신살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망신당하니 조심해라. 이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는 말입니다. 자, 망신살에서는요 명확한 장점과 명확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신살을 맞이했을 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원숭이띠는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둘 다 겪을 수 있거나 하나만 선택적으로 겪을 수 있다는 사실. 자, 장점부터 한번 알아보면요. 1번, 내가 평소에 꿈꿔왔던 것, 또 내가 정말 그 준거 집단이라고 하죠. 소속되고 싶은 어떤 집단에 들어가는 것, 내가 뭔가 성공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방향으로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평소에 내가 정말 책을 내고 싶다. 그랬던 사람들은 망신살의 운에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고 조성됩니다. 그래서 보통 내가 평소에 꿈을 책을 쓰고 싶은 사람이면 이미 망신살이 오기 전에 천살이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월살의 기운이 왔다고 하죠. 또 월살 이전에는 어떤 연살이 오고 그 시기에 망신살 오기 전에 이미 상당히 많은 원고를 작성해 놓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책을 내고 싶은 사람이면 내가 꿈꾸는 게 책이었다면 책을 낼 수 있고요.
만약에 어떤 연극을 하거나 내가 내 음반을 발표하고 싶었던 꿈을 꿨던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걸 몇 년 동안 준비했던 사람이라면 망신살의 운에 그거를 발표할 수 있는 환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내가 뭔가 도전하고 싶고 어떤 취업이나 높은 데서, 그러니까 상류사회에 진입하고 싶은 꿈을 꾸거나 아니면 유학을 가고 싶었던 꿈을 꿨던 사람이라면 망신살의 운에 그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꿈꾸는 것들을 성취하고 내가 도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쉽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해라. 내 윗사람과 상담해라. 나의 멘토와 상담해라. 이때 이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어드바이스나 어떤 조언이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터치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꿈을 꾸고 내 꿈을 실현시키는데 훨씬 더 빠르고 안전하고 성공적인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꿈꾸고 되고 싶은 분이 있다면 망신살의 운에 그렇게 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이루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통 망신살의 운에는요, 이성운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합니다. 자, 여성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내가 좋다고 쭉 쫓아다니는 남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나는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자꾸 이렇게 너무나 강한 애정 공세를 받다 보면 조금 더 마음 한번 열어볼까? 근데 마음을 좀 열어놨더니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더라. 이것 또한 망신살의 운에서 이성운이 가져다주는 가장 좋은 혜택 중에 하나입니다. 남자들은요, 내가 좋아하는 여성한테 엄청난 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에너지가 생기게 됩니다. 장점은 그렇고요. 단점으로는 아주 작은 실수라든가 어떤 사건이 아주 크게 비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설로 이어지고 또 소송으로 이어지고 불화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주 큰 사건화되면서 소위 말하면 크게 망신을 당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원숭이띠라면 내년 한 해는요, 어떤 작은 일의 사건이나 실수가 있을 때 그것을 조속하게 빨리 마무리 지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놔뒀을 때 아주 사건화되고 이것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일이 커지면서 크게 망신을 당할 수 있는 그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죠. 또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 내가 감추고 싶던 비밀이 폭로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거는 기해년에 발생된 일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그 전에 몇 년 전에 발생했던 일이 기해년에 드러남으로 인해서 참 큰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일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단점은 이때는 어떤 병 같은 게 날 수 있습니다. 질병이. 그래서 내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래서 보통 망신살의 운에는요, 내가 평소에, 그러니까 망신살의 운이 되기 전에 몇 년 동안에 내가 꿈꾸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뭔가 성취에 도전했던 분이라면 망신살의 운에서 큰 혜택과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시기가 되며 그동안 내가 많은 잘못을 했던 사람이라면 그것이 나의 비밀이 폭로됨으로 인해서 구설과 소송과 불화로 이어지는 망신의 경험을 할 수도 있다. 이게 망신살에 대한 정확한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원숭이띠가 기해년에 맞이할 망신살의 운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